네, 앞서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이렇게 뜨겁습니다. 경선부터 본선 못지않게 아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여론이 또 국민들의 의사가 첨예하게 나눠진 측면도 있고요. 또 보수를 대변하는 입장, 진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기거나 지켜내야 될 선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교육감 선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전혁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희들은 예전에는 의원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네. 지금 이제 18대 의원 하시고는 네. 당분간 좀 정치인으로서 또 활동은 좀 여러 군데에서 또 직접적으로 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았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간.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정치하게 된 이유가 이 나라 교육을 갖다 꼭 바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정치를 했고요. 그게 어떤 자리든 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4년 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네. 그것만 쭉 했었고요. 중간에 뭐 상임위 바꾸라 그럴 때 그럼 나는 저기 그 국회의원 관두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계속 작년에는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위원회를 딱 2개 만들었어요. 네네. 오 시장님 위원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혁신공정교육위원회에 맞습니다. 이제 위원장을 갖다 맡으면서 네. 서울에 이제 유초중고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장기 플랜을 갖다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갖다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교육의 한기를 걷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신 이유 혹은 출마의 뜻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교육 바꾸는 것은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한 12년 정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희연 교육감 8년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교육이 너무 망가졌습니다. 네.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제 망가졌고요.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을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실패를 갖다 했다. 공교육이 네.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 파괴하기가 되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능력 있는 개인이 아니고 능력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력자를 갖다 이제 양산을 갖다 하는 그런 비교육 반교육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육성, 양성, 교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저기 진보 좌파 쪽에서 운동권 역사관, 운동권 사회관을 갖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세뇌를 갖다 시켰습니다. 네. 운동권의 사회관, 운동권의 역사관은 무엇인가 하면요. 대한민국이 아직 이 미국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NL 주사 받을 생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반미를 갖다 외치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갖다 하는 바람에 자본이 노동을 갖다 착취를 갖다 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갖다 억누르는 그런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이제 저기 규정을 갖다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이제 위배되는 것이죠. 예. 자, 뭐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념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육만큼은 저는 이 사회에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또 합의된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새로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사회적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뭐 아이들 가르치는 역사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나라의 역사는 꼭 뭐 이게 독재자하고 민중들 간에 그냥 대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본과 노동의 대결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장정들이 다 총 들고 싸우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은 우리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총 들고 싸울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국민 파괴하기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교육 현실을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네. 교육감님 출사표를 냈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현 교육감들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입시와 경쟁 위주이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넓혀줘야 된다. 지금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입장이시고 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그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 네네. 문제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다양한 교육을 갖다 하느냐. 네. 오히려 다양성을 갖다 꺾는 획일적인 교육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다 보시는군요. 네. 우리나라 좌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체주의적이에요. 걔들이 걔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관념 자체가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체주의라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혁신학교들이 정말 다양한 혁신학교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혁신학교고요. 차별성이 없다. 판단하시는군요. 자, 관련해서 사실은 자사고나 외고 지금 이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사고나 외고나 학교를 갖다 설립을 갖다 할 때는 그 설립자들이 수백억의 이 돈을 갖다 내가지고 학교를 갖다 설립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학교를 갖다 설립을 갖다 할 때는 적어도 50년, 100년을 갖다 앞으로 갖다 보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교육감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갖다 폐지를 갖다 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자사고나 뭐 이 특목고에 대해 가지고 저는 바람직한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하고는 내 생각이고 그걸 갖다 만드신 분들은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어떤 이 정부가 바뀐다든지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슨 평가 기준을 갖다 바꿔가지고 이걸 갖다 폐지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그 헌법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우리 헌법에도 나는 맞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 또 현재 이제 진보 진영 개혁 성향의 교육감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사교육이 많이 늘었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학생들의 학력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양극화대로 지금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 자체가 뭔가 하면은 이 가난한 집 아이들 그리고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해서 서민을 갖다 위해서 뭐 정책을 갖다 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거꾸로 다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학생들 갖다 평가를 갖다 안 하는 거예요. 평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줄 세우기라 그러면서 평가를 갖다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사고나 외고 같은 부분들이 이제 현행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활성화될 경우에는 사교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뭐 특목고 학원, 외고 학원 이런 데가 많아졌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 부분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일반고가 다양화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가 좀 다양화하고 학교가 학교답다 그러면은 저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수요도 저는 적어진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일반고 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자율성을 갖다 주고 그 학교들이 정말 혁신을 갖다 하는 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라고 그냥 지정을 갖다 해가지고 돈 몇 푼 더 지어주는 이런 천한 모델 말고요. 학교들이 모두 다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갖다 주고 동력을 갖다 제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2018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고 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 조영달 후보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랄까 보수를 표방하는 그 교육감이 단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입장에 대해 가지고 정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정말 이 보수 후보이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그 진보 후보는 하나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떤 후보가 정말 이 보수 후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가름을 갖다 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알겠습니다. 명확히 좀
성향이나 혹은 지향점을 구분해 달라 이 말씀이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후보는 2014년도에는 조희연과의 단일화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보가 2018년 되면서 그 소위 중도를 갖다 표방하고 나와요. 이번에는 또 그 어떤 사람 동에 없고 그 캠프에 들어가는 걸 갖다 구실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앞서 인서트에서 오프닝 때 들려드렸지만은 뭐 고소장 접수도 하러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단일화가 됐는데 재단일화자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약간 뭐 법정 대응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재단일화 얘기는 다시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스포츠 게임도 아니고요. 무슨 패자부활전을 갖다 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처음에 먼저 단일화를 해서 조전혁 예비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후보로 추대됐는데 그분들이 불복하지 못하고 지금 뭐 이주호 전 장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박선영 또 조영달 교수님 이런 분들이 후보로 나와버리면 사실 2018년 선거처럼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의 유불리를 갖다 따져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주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단일화 기구의 가장 중심 역할을 갖다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후보들을 플라자 호텔에서 1:1 면접을 다 하면서 당신네도 확실히 단일화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다 물은 분이 그분이에요. 심판의 입장을 보시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나가서 정리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는 게 이제 빤해지니까 중간에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는 5명 처음에 사인을 갖다 할 때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 앞에서 사인을 갖다 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갖다 두고 그분들과 또 무슨 단일화 갖다 한다? 그럼 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나오면 또 단일화 해야 됩니까? 예. 자, 이렇게 이미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영달 예비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선거법 위반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용하고 이제 하고 계신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불리한 싸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서울시 소속은 아닌 거죠? 서울시 소속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장기적인 혁신공정교육 계획을 갖다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추상적이어 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만들었고 그 네이밍도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게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끝난 이후로 또 민간의 이제 전문가들 갖다 제가 모아가지고 일종의 스터디 그룹 형식으로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갖다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신고를 갖다 할 때도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하고 가로치고 민간단체라는 걸 밝혔고요. 선거 명함이나 이런 데 다 민간단체 이름을 갖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전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연 교육감도 3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정말 양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선 출마의 변을 갖다가 굉장히 궤변을 갖다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갖다 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이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갖다 받지 않았으면은 3선 출마 안 할 건데 자신이 재판을 갖다 받기 때문에 출마를 갖다 한다고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고 재판을 갖다 받기 때문에 나는 출마를 갖다 못 하겠다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상식을 갖다 뒤집어 가지고 이런 출마의 변을 갖다 말씀을 갖다 하시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저런 말씀을 다 하신 분이 과연
과연 이게 이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있느냐. 예. 우리 아이들한테 몰상식을 갖다 가르치는 그런 네. 교육감이 됐어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조의원 교육감 측에도 출연을 요청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이제 저희가 전달하면서 같이 예. 얘기를 나눠 물어봐 들어보도록. 주십시오. 상식인지 몰상식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겁니다. 이 새로운 정부의 교육 방향이랑 또 시에서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네네. 운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감 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어떻게 새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새 정부의 그 교육 정책에 전부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교육 정책 대강을 갖다 살펴보면은 저희 생각과 뭐 거의 다른 게 네.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갖다 주겠다라는 말씀도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특성화된 학교들라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도 제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사실은 교육감 선거를 볼 때 무슨 당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좀 정치적인 면으로 거리를 두자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진영이 아니다. 명확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보는 진영 내에서는 난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 출마는 하지만은 교육감 선거는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 폐지돼야 된다. 네. 이게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오래 운영하고 그리고 지방자치까지 오래 운영한 나라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자체장이 임명합니다. 네. 임명제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뭔가 하면 치안과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당신네 마을 살기 좋아요? 물어보면 살기 좋다 그럴 때 두 개가 꼭 나옵니다. 하나가 치안입니다. 우리 어린애들이랑 여자들 밤에 나가서 해도 안전해. 우리 동네 애들 공부시키고 키우기 좋아.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방자치제 오래 한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명이 맞습니다. 예. 자, 교육 외기를 걸어 오셨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의 보수 단일 후보라는 타이틀을 걸고 도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가 입시라든지 물론 대학원 입시, 의전원 입시, 의대 입시지만은 입시 비리에 대한 좀 사회적 관심, 당내 비판도 많아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분이었으면은 제가 후보 사퇴했습니다. 후보 사퇴하는 게 옳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 제도가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 교육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물론 비단 정호영 후보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논란도 그렇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제는 교육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사람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보다는 정직한 태도가 사실 그 제도 갖다 이제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만 운영된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좋은 제도거든요.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의 기회를 갖다 주고 그 경험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갖다 가고 또 대학을 갖다 갈 때 이제 그런 거 고려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시대, 과거 같은 이 티칭의 시대에서 넘어가지고 학습의 시대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게 바람직하지만은 너무 이제 외국에서는 잘 진행되는 제도도 이 나라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예비 후보자분들도 모셔서 이 얘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나오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였습니다.